지난 4월 9일 바그다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양국이 비밀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주로 예멘 이슈가 중대히 다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러한 보도가 나온 직후 알 아라비아 TV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곳에서 이란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는 이웃 국가다 이렇게 칭하면서 이란과 좋은 특별한 관계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MBS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역사상 가장 반이란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대단한 정치적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이란이 사우디가 반대 세력을 후원함으로써 사우디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지녀왔으며 이란을 지역 내 테러리즘의 후원자로 묘사해왔던 과거의 적대적이던 어조에서 상당히 완화된 어조로 바뀐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회담이 사실이라는 암묵적 인정과 더불어 이는 양국 간의 긴장 완화를 불러올 긍정적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무함마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이란의 후티 그룹의 대변인과 만난 자리에서 회담의 복귀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MBS가 후티의 협상 테이블 귀환을 촉구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이란이 후티를 지원했던 것을 비난했던 왕세자의 발언을 지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긍정적 화해 무드가 가시화된 가운데 지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인정되어 온 사우디와 이란이 이란의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저는 이라크가 이번에 회담을 중재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라크의 바르함 살레 대통령은 싱크탱크인 베이루트 연구소와 가진 생방송으로 진행된 온라인 인터뷰에서 양국의 회담이 사실임을 인정했으며 그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 회담이 한 차례 이상 진행될 것이고 이라크가 지역 강대국을 소집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살레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라크는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영내 갈등의 대리전장으로 이용되어 오던 피해국의 입장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영내 평화 프로세스의 중재자로서 그 지위를 전환할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우디 이란의 회담이 바그다드에서 개최되었을까요? 오랫동안 대면대면하던 양국의 상견례의 중재자로서 미국을 빼고 나면 이라크만한 곳이 없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캐더린 허비와 브루스 라이드는 최근 수년간 이라크가 사우디와 이란 간 균형 잡힌 관계를 통해 비동맹 외교 정책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라크 총리들은 리야드와 테헤란을 오가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과거에 이라크 전 총리였던 하이달 알 아바디는 2017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라크는 지역 경쟁의 피해자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우발되고 있는 충돌이 대리전의 일환으로 이라크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된 이라크의 입장에서 비동맹의 지위는 이웃한 강력한 국가를 상대하는 데 있어 이라크가 균형감을 갖고 양국 중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입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소로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라크는 2003년 이라크 전쟁과 2014년 ISIS의 침략의 암흑에서 벗어나 재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서 갈등이 해소되어 긴장이 완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라크가 최적의 장소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라크가 실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번 회담을 성사시킨 데에는 무스타파 알 카디미 지금 현 이라크 총리의 역할이 컸는데요. 그는 1967년 바그다드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5년에 이라크를 떠나서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요. 그는 특히 기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에 이라크로 돌아왔고 이곳에서 그 후세인 범죄를 기록하는 이라크 메모리 재단의 전무이사로 역임을 하면서 이라크 미디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라크 뉴스위크지 편집장, 알 모니터 이라크 세션의 편집자직 등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배경을 바탕으로 2016년에 이라크 정보국장직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과거에 그가 정보국장직을 역임하며 지역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치를 키워왔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 내에 그는 이제 특히 아이시스에 반대하는 그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 내에 있는 여러 국가 기관의 기관들과 연계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네트워크는 현재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에 그가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는 MBS와 포옹하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정치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은 관계를 구축한 실용적인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과 바이든 행정부 간 열린 채널을 그는 유지해왔다고 공공연히 말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사우디 이라크 관계에 있어서 2015년 이래 점진적인 해빙 무드를 우리가 목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걸프전 이후로 사우디와 이라크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었는데요. 사우디가 2016년이었나요? 14년이었나요? 시아파 성직자인 니물 알 니무르의 사용으로 촉발된 이란 시위대의 테헤란 주재의 사우디 외교시설을 손상시킨 후 이란과 외교관계를 단절을 했던 바로 이틀 전에 사우디와 바그다드가 26년 만에 바그다드 주재 사우디 대사관이 공식 재개되는 그런 외교적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북부와 이라크가 접경한 아라르 국경을 30년 만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3월 31일 무스타파 알 카디미 총리가 리야드를 국빈 방문을 했고 리야드 공항에 MBS가 직접 나와서 그를 애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경제, 문화적 협력 관계를 포함한 여러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우디는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에 대한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 방문이 있은 지 9일째 되는 날 바그다드에서 지역 라이벌인 이란과 사우디 간 직접 회담이 열렸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이라크의 관계는 어떨까요? 카데미와의 관계 속에서 보자면 이란의 입장에서 카데미는 이상적인 정치 파트너는 아닙니다. 기존의 그 말리키나 아야드 알라위, 하이달 알 아바디와 같은 그의 전임자와 비교를 했을 때 카데미는 이란과 치밀한 어떤 역사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방의 평론가들은 그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라크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큰 타격을 볼 것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라크 정치판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카디미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점은 테헤란의 지원이나 적어도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총리직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란 입장에서 이라크의 수반이 누구냐가 이란이 간주하는 이라크 정책에서 우선시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테헤란의 입장에서 미국의 최대 압력이라는 캠페인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라크 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큰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카디미는 자신의 정부가 위기 정부가 아닌 해결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고, 이를 위해서 미국과 사우디, 이란, 이런 다른 나라의 전쟁터로 사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이 카디미의 이란과 미국의 균형 잡힌 행위로 보여졌고, 이란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1월에 꾸두스 사령관인 솔레이마니, 그 다음에 이라크 PMU의 부수장인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가 미국의 작전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이라크의 땅 위에서 반복이 되었었기 때문에 카디미는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최대 압력 작전으로 이라크가 대리전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바레인과 셈법이 일치하는 접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디미가 테헤란을 그의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한 것과 일치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테헤란으로부터 카디미가 바로 이라크가 이란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이러한 점을 보증받은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즉 이란은 카디미가 미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카디미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정치 판도가 반이란 노선으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자신감에서 기이합니다.
카데미 정부는 민중 시위, 그다음에 기록적인 유가 하락,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라는 내부적인 삼중고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대리전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의 짧은 임기 동안 카데미는 이라크에서 보다 균형 있고 안정적인 상황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테헤란과 기능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데미를 선택하는 것이 이란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상적인 정치 파트너는 아니지만 이란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라크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채텀하우스의 레너드 만수르는 미국은 걸프만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란과 직접 대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든의 행정부가 의도한 바를 이라크가 일부 실현해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워싱턴 연구소의 로버트 샤틀로프 행정소장은 이런 비밀 회담을 중재함으로 인해서 카데미의 주가가 워싱턴에서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데미 행정부는 한 차례 이상으로, 그래서 4월 9일, 그 다음에 5월 10일 이렇게 두 차례 사우디 이란 회담이 개최된 것이 지금 현재는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그 회담을 성사시켰고, 리야드, 테헤란, 워싱턴이라는 3자 구도에서 카데미 정부는 이라크의 정치적 현실을 잘 이런 포지셔닝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양자 간의 비밀 회담에 대하여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사우디 이란 양자 회담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의 톤을 낮추는 그런 과정을 목도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단기간 내에 지역 내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할 중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리가 미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와 이란이 정말로 화해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는 미국과의 3자의 관계 속에서 그 경과를 추적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그들 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라크는 사우디, 이란, 미국이라는 삼각구도 속에서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작게는 카데미 행정부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일종의 외교적 결실을 거둠으로써 정부 권위의 실추, 능력 부재라는 오명을 일부 떨치고 카데미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부 결속을 도모할 수 있으며, 크게는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걸프 지역 내 세력 균형의 균형자 역할에서 밀려났던 이라크가 지역 내 메이저 플레이어로 복귀를 선언한 전환점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우디 이란 대탕트는 지역 내 긴장감을 완화시킴으로써 이라크에 더 큰 안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가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대신 가교가 되게 해달라는 바람 살레 대통령의 말처럼 바로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지역 비극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는 주권 수호, 정통성 있는 정치적 확보,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확보와 고립으로부터의 탈출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3자 구도에서 단지 체스판의 말로만 이용되는데 쉽게 참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재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의 변화를 주목할 만하겠습니다.